네, 안녕하십니까. 상부선 평가, 수산부로 상부선 평가, 이론 강의 13강 17회를 진행합니다.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해동이 있습니다. 밑에. 해동하고 드립입니다. 그럼 해동이란 뜻이 뭔가 이겁니다. 그럼 적어야 됩니다. 오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저 카피는 올려드리겠습니다. 강의 자료 쪽으로 올리든지 올릴 테니까. 해동이란 것은 해동법이 있습니다. 해동법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공기 중 해동법이 있고요. 공기로 하는 게 있고, 공기 해동법이 있고요. 이번에 바람으로 하는 송풍 해동법이 있습니다. 바람으로 하는 송풍 해동. 3번은 담가서 하는 침지도 되겠죠. 해동법이 있습니다. 4번에 이제 수증기로 하는 전기로 하는 해동법이 있고요. 5번에 접촉식 해동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고주파로 하는 해동법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해동법은 공기 해동법, 송풍 해동법, 침수 해동법, 수증기 해동법, 접촉식 해동법, 전기 고주파 해동법 이렇게 등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 이제 해동입니다. 해동이란 배우십시오. 냉동식품 가공을 위해서, 대상어를 가공을 위해서 식품 내에 행성된 식품 내에 동결 중에 공정에서 행성된 빈결정, 얼음덩어리죠. 빈결정을 다시 녹입니다. 녹이는 것. 그러니까 해동법이란, 왜냐면은 동결되어 있는 식품을, 대상 식품을 동결 중에 동결 공정에서 형성된 얼음덩어리를 빈결정을 다시 녹여야만이 되는 겁니다. 녹이는 과정이 해동이라 합니다. 해동 시 품질 변화가 있습니다. 품질 변화 외우십시오. 지금 1번 수산물의 육질이 연화가 됩니다. 육질 연화 2차로 지금 하는 겁니다. 미생물 호수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미생물 활동이 활성화되고요. 활성화되니까 부패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산소와 지질의 결합을 해가지고 산패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동하다 보면은 포면이 건조됩니다. 다공질 현상이 포면이 건조되기 때문에 또 제품이 떨어지겠죠. 5번 정미 성분이나 맛 성분이라든지 영양 성분이 사라지겠죠. 영양 성분이 손실이 됩니다. 6번에 결국은 품질이 저하된다 이거죠. 품질 저하로 인한 뱀질 등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이게 지금 해동 때 주의하지 못하면은 품질 변화가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자, 해동했습니다. 해동이라는 것은 동결 중에 동결 공정에서 형성된 얼음덩어리 빈결정을 다시 녹이는 것을 해동이라 합니다. 해동 방법은 공기, 송풍, 침지, 수증기, 접촉식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동 시 품질 변화를 검토해 보면 육질이 연화되고 미생물 활동이 활성화되어서 결국은 신선도나 부패가 진행되겠죠. 산화용이라든지 포면 건조, 정미 맛 성분이라든지 영양 성분이 손실되겠죠.
그래서 품질 저하로 인한 결국은 변질 등으로 해가지고 제품이 원상태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동을 품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품질 변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이제 검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품질 변화를 검토를 해보니까 변화를 가다면은 대안을 찾는 거죠. 자, 드립이라는 용어를 찾아낸 겁니다. 이 해동할 때 원 어체에서 동결할 때 빈결적 얼음덩어리가 어체 내 성분에 침투가 돼가지고 얼음덩어리를 쭉쭉쭉 하면서 급속 동결을 하더라도 얼음덩어리 쪽쪽쪽쪽 들어갔겠죠. 그게 이제 얼음덩어리가 녹아오면서 얼음덩어리만 빠져나가면 되는데 영양 손실도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드립의 양을 측정해가지고 가능한 드립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드립을 보니까 자연 드립과 압술 드립이라는 게 있고, 가능하면 드립을 급하게, 급속하게 해동을 해야만이 드립량을 줄인다는 결론이 교수들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립을 보면은, 결국은 드립이 해동 중에서 일어나가지고 동결 중일 때 동결 중 일어난, 그러니까 동결에서 이제 보면은 어체에 지금 얼음덩어리가 생겼죠. 동결 중에 그 빈결정이 해동을 시키면서 얼음덩어리면 그러니까 수분만 빠져나오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체의 성분도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성분이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그 성분의 단백질 같은 성분을 변성시킵니다. 변성시키면서 이 단백질이 그 성분을 원 어체에 남아있으면 되는데 그 단백질 성분까지 침투를 충격을 준 거죠. 그러면서 해동할 때 드립으로서 드립이 빠져나오면 이 그대로 어체에 남아있으면 되는데 그 충격받은 부분이 드립과 같이 유출이 된 녹아버립니다. 유출이 녹아가지고 원 어체의 그 성질에 흡수가 되지 못하죠. 흡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원 대상의 흡수가 돼가지고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흡수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현상을 드립입니다. 결국은 동결할 때 수분이 얼음덩어리만 빠져나오면 되는데 영양분도 빠져나오버리더라는 거죠. 드립량에. 그래서 드립을 보니까 우리가 이 단백질 등 어떤 성분이 해동할 때 분리되는 액을 드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리액을 드립이라 하는데 DIRIP입니다. 말을 어떻게 적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음덩어리가 해동할 때 얼음덩어리가 빠져나오면서 원래 어체에 가지고 있는 성분도 같이 빠져나오는 액을 드립량이라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수분 같은 것도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원 단백질이나 그 성질에 흡수되지 못하고 해동할 때 그냥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자연 유출과 압착 유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드립을 볼 때 수행 순서입니다. 냉동 어루를 약 500g 비닐봉지에 넣은 후 무게를 답니다. 500g을. 그리고 상온입니다. 1시간 방치하여 해동한 후 유출된 액즙을 잘 분리시켜서 남은 무게를 달아버리면 유출된 걸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냉동으로 500인데 만일에 490이 남았다. 1시간 후에 상온에서. 그럼 결국은 490이 남았으니까 10g은 유출된 거죠. 예, 그렇게 계산합니다. 해동입니다.
그 다음에 드립률은 해동 전의 중량과 해동 후의 드립률은 해동 전의 중량과 빼기 해동 후의 해동 전 분의 해동 후의 중량을 빼면서 100으로 곱해버리면 드립률이 나옵니다. 드립 방지를, 그래서 결국은 드립을 가능하면 줄여야겠죠. 급속 동결을 해야겠지만, 급속 해동을 해야겠지만, 드립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급속 해동을 해야 된다. 온도 변화가 없어야 된다. 등등을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드립 종류는 자연 드립과 유출 드립, 프리 드립이 있습니다. 드립량은 채취 시로의 해동 전후 무게가 분자. 드립량은요. 그 다음 분모는 채취 시로의 해동 전 무게 분해 후에 전과 후의 무게를 빼버리면, 빼고 곱하면은 드립량이 나옵니다. 압출 드립은 강제 드립이라고도 합니다. 일정한 압력을 가하는 건데, 드립량 가압 전후 시로의 무게 차가 그 분자에 가가 있습니다. 자연 드립 후 시로의 무게 분에 일정한 압력을 가한다 했죠. 압력 가압 전후 시로의 무게가 분자. 그렇게 해가지고 압출 강제 드립량을 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드립 방지, 드립에 대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겁니다. 좋은 성분을, 어체에 영양가 있는 성분을 가능하면 줄이자, 드립량을 줄이보자, 이런 개념으로 억제 방안은 가능시 급속 해동을 하고 급속 해동을 하고 동결시 급속 동결을 합니다. 동결한 급속 동결, 해동도 급속 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속 해동할 때 뭡니까? 최대 변결점 생성대를 35분간 통과죠. 그게 뭡니까? 해동은요, 해동 유호 온도라고 그랬죠. 해동 유호 온도대라고 했습니다. 이 해동 유호 온도대를 빨리 통과시키게 됩니다. 동결 중 온도 변화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든지 해가지고 적게 한다, 없게 한다. 냉동 중 상하 온도 변화를 적게 한다. 냉동 중에도 동결할 때, 동결법을 할 때도 온도 변화를 하다 보면 해동했다가, 그러니까 풀렸다가 동결했다, 이런 걸 막아줘야 됩니다. 동결했으면 동결 상태 그대로 해야만이 얼음 덩어리가 뭐 빠져나올까, 들어갔다가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 중에 상하 온도 변화를 적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한 원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온 저장법, 나중에 그 해동 후에는 바로 가공했으면 저온 저장 등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말을 제가 김용회 때 2차 수분사 2차 기출이었습니다. 2차 저는 이렇게 그때 썼을 겁니다. 예, 쓴 걸 그냥 했는데 답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선도, 신선한 원료니까 결국은 선도 판정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도 판정. 물론 생사 후에 해동작용, 사후경지, 해경, 자기수학 이렇게 그 과정에서도 선도 판정이 중요하죠. 원료가 좋아야 되니까, 원료가 신선해야 되고. 그렇지만 거기서 바로 선도 판정, 화학적 판정법이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간능검사, 서류검사, 간능검사, 정밀검사, 화학검사, 물리적, 생물학적 검사를 선도 판정에서 활용된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신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선한 걸 가지고 있어야 가공이라든지 제품화 되는 거지. 이렇게 어떤 단계가 지나간 상태에서는 제품화 되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화학적 판정법, VBM값, K값, TMA값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고, 휘발성 환원성 물질이라든지 pH, K값, ATP의 분해 생성물이 이노신과 하이포산텍을 합하여 100분율을 구하는 K값인데, 적사르는 10이고 신선호는 20, 선호는 30, 35 내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용성 단백질 성ung
성홍 침전 반응 측정법 등이 화학적 판정법으로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쪽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용의 pH 과학입니다. P는 소문자, H는 대문자입니다. pH가 7은 중성, 7R로는 상성, 7울로는 알칼리성입니다. 그리고 물이가 순수한 물이 중성, pH 7 중성입니다. 순수한 물이 중성입니다. 예, 그리고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pH 7 중성은 우리가 순수한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이거는 또 제가 자주 그거 인용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지금 그 이론 13강에는 해동과 드립을 했습니다. 해동이란 개념과 드립이란 개념 이걸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수분사 1차든 2차든 특히 2차 수분사 2차 그리고 우리는 경매사니까 경매사에서 반드시 한 문제 준비를 하시고 앞 시간에 너체의 6도 한 문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끊겠는데 해동이란 개념 동결 중에 식품 내에 얼음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다시 녹이는 것을 해동이고 해동을 해야만이 가공을 들어갈 겁니다. 그 해동을 할 때 원래의 의육 성분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얼음 덩어리에 속해 가지고 두르륵 떨어집니다. 그게 드립입니다. 그러면 드립이 많다 보면은 품질 변화가 있습니다. 육질이 변화되죠. 왜? 단단한 결합수라든지 이런 것이 빠져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성분이 놓다 보니까 육질 변화. 그리고 해동할 때 보면은 그 산소가 투가 되겠죠. 그러면 산화가 용이하고 산소가 투하되면 또 이렇게 공기 습도 때문에 표면이 건조된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미생물이 또 활발할 조건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정미, 맛이라든지 영양성분이 손실될 겁니다. 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드립을 공정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을 잘하다 보니까 4분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에 드립량을 측정해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 드립과 압출 드립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보면은 답은 찍어냅니다. 왜? 경매사는 1차니까. 근데 2차 하는 사람은 제가 말한 걸 다 적으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거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가 책도 있고 책이 있으니까 적은 거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 13강 17회를 마치고요. 그리고 나서 뭐 내일은 시간 나면 몰라도 이론 14강 그리고 18회를 내일 하든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일은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부패, 산패, 벤패 그리고 독, 식중독, 세균, 박테리아 이쪽도 중요하네. 이거 진도가 빨리 안 나갈 겁니다. 천천히 하면서 포장은 제가 약하지만 포장은 좀 찾아가지고 정리하든지 담하든지 해가지고 포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구개까지 이쪽만 넘어가면은 진도가 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95페이지라고 저번에 했고요. 네, 여기서 한 5회 정도만 하면은 조금 급한 거는 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뒤에 10회 정도는 하여튼 가능하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상품성 평가를 좀 마쳐볼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합니다. 17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